6장에서는 신호의 주파수에 따른 특성 해석 방법을 소개할 텐데 먼저 수동소자의 주파수 응답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수동소자로는 다음과 같이 R, C, L이 있으며 각 소자에 인가되는 전압과 그에 따른 전류 특성을 고찰해 보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스태틱 상태에서는 소자 양당 간의 전압은 각각 다음과 같으며 인덕터의 스태틱 전압은 0입니다. 저항은 지속적으로 DC 전류가 흐르고 있어야 전압이 발생하는 반면 캐패시터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전하량만 유지되고 있으면 전압이 유지되며 인덕터는 DC 전류가 흐르더라도 전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른 전압 전류 관계를 보면 저항은 매 순간의 전류가 저항에 의하여 전압으로 변환되지만 캐패시터는 전류의 적분이, 인덕터는 전류의 미분이 전압으로 변환됩니다. 시간 도메인에서의 미적분식을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하여 S 도메인으로 변환하면 각 소자의 전압 전류 관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S 도메인에서의 전압과 전류 비율을 임피던스라 하며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이러한 소자들로 구성된 회로에 주파수가 오메가인 시누소이달 신호가 인가되어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였을 때 S는 J오메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캐패시터와 인덕터의 임피던스는 주파수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복소수입니다. 임피던스 복소 평면에 주파수에 따른 위치를 표시하면 저항은 주파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고정된 점으로 나타나고 캐패시터의 임피던스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허수축을 따라 무한대에서 원점에 가까워지며 이와 반대로 인덕터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허수축을 따라 원점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는 복소수를 크기와 위상으로 각각 나누어 그래프를 그린 것을 보데 플롯이라고 하는데 리시스터는 주파수에 따라 크기와 위상의 변화가 없으며 캐패시터는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임피던스의 크기가 주파수 역수로 감소하며 위상은 마이너스 90도로 유지되는 반면 인덕터는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임피던스 크기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며 위상은 플러스 90도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위상의 의미는 각 소자의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오메가인 시누소이달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캐패시터의 전압은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오메가인 시누소이달 파형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 입력 전류 파형에 비하여 주파수 오메가의 90도에 해당하는 지연 시간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인덕터의 전압 또한 주파수가 오메가인 시누소이달 파형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 입력 전류 파형에 비하여 주파수 오메가의 90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전압 파형이 앞서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위상 특성을 이용하여 크기가 동일하고 위상차가 90도인 두 개의 신호를 만들어내는 폴리페이즈 필터를 다음과 같이 저항과 캐패시터의 배열 순서를 달리함으로써 구현할 수 있습니다. 캐패시터의 임피던스는 SC분의 1이므로 이 회로들은 임피던스 비율로 입력 전압을 분배하여 출력으로 내보내는 전압 분배기로서 동작하고 각 출력 전압은 S도메인상에서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S도메인에서 입력과 출력의 비율을 전달함수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며 이 예에서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회로의 차이점을 보면 분모는 동일하지만 오른쪽 회로의 경우에는 분자에 S에 관한 1차식이 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S는 J오메가이며 입력 신호의 주파수 오메가가 RC분의 1인 경우 그 주파수에서의 전달 함수 값은 다음과 같이 복소수로 구하여집니다. 따라서 입력 신호, 출력 신호도 복소수이며 입력 신호가 크기가 1이고 위상이 0이며 주파수가 RC분의 1인 사인 웨이브라면 복소 평면에서 다음과 같이 실수축에 위치하는 점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입력 신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전달 함수를 갖는 회로를 통과한 출력 신호 V1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J에 위치하게 되어 극좌표계로는
크기가 스퀘어 루트 2분의 1이며 위상이 마이너스 45도로 표현되며 출력 신호 V2는 2분의 1, 2분의 1J에 위치하게 되어 극좌표계로는 크기가 스퀘어 루트 2분의 1이며 위상이 45도로 구하여지기 때문에 두 출력 사이에는 90도 위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시간축에서 파형을 고찰하여 보면 입력 신호가 이와 같이 크기가 1이고 주파수가 RC분의 1인 사인 웨이브라면 출력 신호 V1, V2는 모두 크기가 스퀘어 루트 2분의 1이며 주파수가 RC분의 1이지만 V1은 45도 위상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뒤에 오게 되며 V2는 45도 위상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앞서가서 두 출력 신호는 항상 90도 위상에 해당하는 시간차를 가진 파형이 됩니다. 두 출력 신호의 크기가 같고 위상차가 90도라는 관계는 입력 신호의 주파수가 RC분의 1일 때만의 특성으로 다른 주파수의 신호가 입력되면 위에서 구한 전달 함수에 따라 두 출력 신호는 서로 다른 크기와 위상을 갖게 됩니다. 수동 소자의 임피던스를 설명하면서 전달 함수라는 개념을 간단히 사용하였는데 보다 보편적으로 선형 시스템은 선형 열림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거나 임펄스 입력 델타 T에 대한 출력 파형, 즉 임펄스 레스폰스 HT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의 입력에 대한 출력 파형은 미분 방정식을 풀어 구하거나 입력 파형과 임펄스 레스폰스 HT와의 컨볼루션 계산으로 구하여집니다. 시누소이달 입력 사인 오메가 t에 대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출력 파형 또한 입력 신호와 같은 주파수를 갖는 시누소이달 파형이지만 크기와 위상이 입력 신호와 다른 값을 갖습니다. 또 다른 선형 시스템의 표현 방법 중 하나로 시스템의 열림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하여 S 도메인으로 표현하고 입력과 출력의 비율을 구한 것을 전달함수 HS라 하는데 회로의 전달함수는 각 소자들이 동작점에서 갖는 커패시턴스, 인덕턴스를 포함하는 소신호 등가 회로를 임피던스 개념을 사용하여 해석함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응답이란 시스템에 시누소이달 입력 신호가 인가되었을 때 출력 신호의 크기 A오메가와 위상 세타 오메가가 입력 신호의 주파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으로 전달 함수의 S를 J오메가로 대체하여 주파수 오메가에 따른 크기와 위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스 AC 시뮬레이션은 입력 신호의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출력 신호의 크기 값 또는 위상 값을 구하고 이 값들을 연결하여 그래프로 표현하는데 이와 같이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는 복소수를 크기와 위상으로 표현하는 그래프를 보데 플롯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저항과 캐패시터로 구성된 2차 로우패스 필터 회로에서 각 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표시하고 각 노드에서 KCL을 적용하여 연립 방정식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전류를 소자의 임피던스 또는 그 역수인 어드미턴스와 각 노드의 전압으로 대체하여 식을 정리하면 입력과 출력의 비율, 즉 전달 함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전달 함수로부터 주파수 응답 그래프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지만 계략적으로 주파수가 낮아 오메가가 0 근처일 때는 전달 함수가 1이며 G보다 SC가 충분히 클 정도로 주파수가 높아지면 주파수 제곱에 반비례하여 크기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크기 응답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대략적으로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위상응답은 주파수가 낮을 때는 0이지만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마이너스 180도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저항과 캐패시터의 위치를 서로 바꾼 2차 하이패스 필터의 전달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로우패스와 달리 분자의 S에 관한 2차 항이 있습니다. 주파수가 매우 낮을 때는 0에 근접하지만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1에 수렴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크기 응답을 가지고 있으며 위상 응답은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180도에서 0도로 변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고차의 전달함수에 대하여 주파수 응답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차 전달함수는 분모를 0으로 하는 근 폴과 분자를 0으로 하는 근 지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폴과 제로는 일반적으로 복소수입니다. 각각의 폴과 제로를 하나의 부분 전달 함수로 보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전체 전달 함수 크기 응답은 각 부분 전달 함수 크기 응답의 곱으로, 전체 위상 응답은 각 부분 위상 응답의 합으로 구하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기 응답에 대하여 로그 스케일의 일종인 다음과 같이 정의된 데시벨을 적용하면 전체 크기 응답은 각 부분 전달함수 크기 응답의 합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재료를 갖는 부분 전달함수의 크기 및 위상 응답을 고찰하여 보면 S는 J오메가를 대입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는데, DC에서는 크기 응답이 1, 0dB이었다가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천천히 증가하다가 주파수가 지루와 같은 값이 되면 크기가 스퀘어 루트 2, 3dB가 되며, 주파수가 더욱 증가하면 주파수가 10배 될 때마다 크기가 10배 증가하여 20dB per decade로 증가하게 됩니다. 위상응답은 DC에서 0도이었다가 주파수가 증가하여 지루와 같은 주파수에 이르면 위상이 마이너스 45도가 되며, 주파수가 더욱 증가하면 마이너스 90도에 근접하여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수 지루에 대하여는 부호가 반대가 되어 위상응답이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90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하나의 폴을 갖는 부분 전달 함수 크기 및 위상응답을 고찰하여 보면 S는 J오메가를 대입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는데, DC에서는 크기 응답이 1, 0dB이었다가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천천히 감소하다가 주파수가 지루와 같은 값이 되면 크기가 스퀘어 루트 2분의 1, 즉 마이너스 3dB가 되며, 주파수가 더욱 증가하면 주파수가 10배 될 때마다 크기가 10분의 1로 감소하여 마이너스 20dB per decade의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위상응답은 DC에서 0도이었다가 주파수가 증가하여 지루와 같은 주파수에 이르면 위상이 마이너스 45도가 되며, 주파수가 더욱 증가하면 마이너스 90도에 근접하여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 전달 함수 특징을 정리하여 실수 폴과 실수 지로를 갖는 고차 전달 함수 보데 플롯을 다음과 같은 간략한 규칙에 따라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음수 폴과 두 개의 음수 지로 및 두 개의 양수 지로가 있는 경우 크기 응답은 DC에서의 크기 응답에서 출발하여 주파수가 높아져 첫 번째 폴을 만날 때까지 거의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다가 첫 번째 폴을 지나면 마이너스 20dB per decade의 기울기로 감소하고, 두 번째 폴을 만나면 기울기가 더 빨라져 마이너스 40dB per decade로 감소하게 됩니다. 지로를 만나게 되면 지로 1개가 기울기를 20dB per decade로 올리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로 기울기가 완만해지는데, 두 번째 지로를 만나면 다시 20dB per decade 기울기 상승이 있기 때문에 폴과 제로의 영향이 모두 상쇄되어 주파수가 증가하여도 크기 응답은 일정한 높이로 유지됩니다. 이후 지로를 만날 때마다 기울기가 20dB per decade씩 증가하여 다음과 같은 크기 응답을 갖게 됩니다. 위상 응답은 처음 두 개의 폴에 의하여 각각 90도씩 감소하여 위상이 마이너스 180도에 이르렀다가 두 개의 음수 지로에 의하여 각각 90도씩 증가하여 0도가 되며, 주파수가 더욱 증가하여 양수 지로를 만나면 각각 90도씩 위상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수 폴과 지로를 이용한 보데 플롯 스케치는 복소수 폴과 지로에 대하여서도 실수부가 허수부보다 충분히 크다면 시스템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근사치를 제공합니다. 복소근에 대하여서는 필터와 피드백을 다루는 별도의 단원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에 사용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와 같은 능동소자도 의도하지 않았던 기생 커패시턴스, 페레스틱 커패시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PN 접합의 경계면에서는 캐리어가 없는 고갈 영역이 형성되는데, 이는 고갈 영역의 폭과 접합면의 단면적을 갖는 에노드, 캐소드 두 극판이
고갈 영역의 폭만큼의 거리를 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그 사이에는 실리콘이라는 유전체가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두 극판 사이에 다음과 같은 커패시턴스가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고갈 영역의 폭이 다이오드에 인가된 전압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pn 접합에서 형성되는 비선형 커패시터가 애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연결된 것과 같습니다. 모스 FET도 그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양한 기생 커패시턴스가 형성될 수 있는데, 커패시턴스의 크기는 거리와 단면적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의 위스, 랭스, 옥사이드 두께와 유전율, 드레인 및 소스가 레터럴 디퓨전에 의하여 게이트와 중첩되는 정도인 LD, 드레인 소스가 벌크와 접합하는 바닥 면적 및 측면의 둘레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모스 FET의 기생 캐패시턴스는 다음과 같이 트랜지스터의 동작 영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신호 전압에 따라 변화하는 비선형 캐패시턴스들이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중 회로의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캐패시턴스는 게이트와 소스 및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의 캐패시턴스이며, 여기에서 CGS가 CGD보다 훨씬 크고 CGS는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면적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커패시턴스의 영향이 나타나는 비교적 높은 주파수에서의 등가 회로는 다음과 같이 저주파 소신호 등가 모델의 동작점에서의 각 노드 사이에 형성되는 기생 캐패시턴스를 추가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벌크와 소스를 항상 연결하여 사용하고, 드레인에 연결되는 다른 회로 부분들의 캐패시턴스에 비하여 CDB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벌크와 연관된 캐패시턴스들을 무시하고 다음과 같이 간략화된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캐패시턴스들은 트랜지스터의 동작 속도를 제한하게 되는데,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 속도를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라 하며, 단일 트랜지스터가 이상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최대 전류를 구하기 위하여 소신호 등가 회로에서 드레인을 그라운드와 쇼트시키고 게이트에 이상적인 전류 신호가 인가되었을 때 출력 전류를 측정하여 입력 전류에 대한 출력 전류 이득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로는 게이트와 드레인 두 개의 노드가 있으며 CGD와 CGS에 흐르는 전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게이트 노드에서 들어오는 전류는 II가 있으며 나가는 전류는 IGS, IGD이므로 다음과 같은 전류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한편 드레인 노드에 들어오는 전류는 IGD와 IO가 있으며 나가는 전류는 GMVGS와 RDS를 통하여 흐르는 전류가 있어 다음과 같은 전류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각 전류를 임피던스와 노드 전압으로 대체하여 표현하고 정리하여 근사화하면 단일 트랜지스터의 이상적인 전류 중폭률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파수가 CGS분의 GM이면 전류 이득이 1이 되고, 이 주파수를 트랜지스터의 이론적 속도 한계,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GM은 트랜지스터의 L분의 W의 스퀘어 루트에 비례하며 CGS는 W와 L의 곱에 비례함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회로에 사용되는 소자들은 기생 커패시턴스 이외에도 인덕턴스를 가지고 있는데, 인덕턴스는 매우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본 과목에서는 다루지 않고 커패시턴스만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소자의 커패시턴스 이외에도 연결선의 리시스턴스, 캐패시턴스, 인덕턴스가 회로의 성능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트랜지스터의 고주파 등가 회로를 이용하여 NMOS 인버터의 주파수 응답을 구하여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가장 간단한 증폭기 회로에서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드레인 및 소스 사이에 이와 같은 캐패시턴스가 존재하며, 출력 단자에는 연결선과 다음 회로의 입력 단자에 존재하는 커패시턴스 등 부하 커패시턴스 CL이 존재하게 됩니다. 주파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작점을 구하고, 동작점 전류를 기반으로 저주파 소신호 등가 회로를 다음과 같이 구한 다음 여기에 커패시턴스들을 추가하여 고주파 등가 회로를 완성합니다. 이 회로에서는 두 개의 노드가 있고 각
노드에서 KCL을 적용하고 어드미턴스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식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행렬식으로 정리하여 표현할 수 있는데 각 노드 사이에 연결된 어드미턴스들로 구성된 행렬을 어드미턴스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양변에 어드미턴스 매트릭스의 역행렬을 곱하여 주면 입력으로부터 출력을 포함한 각 노드의 전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입력 전압 VI와 출력 전압 VO 비율인 전달 함수를 구하여 보면 반드시 어드미턴스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전달 함수의 분모항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부하 카패시턴스 CL과 CGS가 CGD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의 CGD 항을 무시하고 디터미넌트로부터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세우고 근을 구하여 폴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구한 식은 너무 복잡하여 각 소자들이 미치는 영향과 상관관계 등을 포함한 설계 방향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회로가 복잡하여 차수가 높아지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해진 식으로부터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편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고찰해 보면 두 근의 합에 있어서 두 근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실수라면 큰 값으로 근사화하여 계수들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왼쪽 A에서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에 적용하여 보면 두 폴 중 보다 높은 주파수에서 형성되는 두 번째 폴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는데 이 식을 보다 단순하게 근사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들을 고찰하여 보면 높은 전압 이득을 얻고 로딩 이펙트를 피하기 위해서는 RO가 RI보다는 크게 설계되어야 하며 부하 캐패시턴스 CL은 다음 단 회로의 CGS를 포함하고 연결선의 커패시턴스를 포함한 비교적 큰 값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을 무시할 수 있으며 세 번째 항 또한 CGD가 CL보다 충분히 작기 때문에 무시하면 두 번째 폴은 첫 번째 항으로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낮은 주파수에서 형성되는 첫 번째 폴은 출력 저항과 부하 커패시턴스의 곱으로 근사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한 각 폴은 최초 가정하였던 두 번째 폴이 첫 번째 폴보다 매우 크다는 가정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여 회로의 주파수 응답을 해석하는 것도 3차 방정식 이상을 갖는 복잡한 회로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회로는 가장 낮은 주파수에서 형성되는 폴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용 가능한 주파수 범위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 주파수 이상에서 형성되는 폴들은 이미 사용하고자 하는 신호 범위 바깥이므로 굳이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회로의 밴드위스를 다음과 같이 경험적 규칙에 따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R과 C는 각 노드에서의 등가 저항과 등가 캐패시턴스로 이를 구하는 방법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식 자체가 폴들이 서로 충분히 떨어져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로의 밴드위스는 가장 낮은 주파수에서 형성되는 폴, 도미넌트 폴에 의하여 거의 결정되기 때문에 회로의 주파수 응답을 구함에 있어서 도미넌트 폴을 형성하는 노드와 필요하다면 두 번째 폴을 형성하는 노드를 찾고 이 두 폴 사이의 거리를 대략적으로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해석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기 때문에 대략적 추정과 논리적 사고에 따라 회로를 설계한 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손쉽게 등가 저항과 커패시턴스를 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간단한 원리 두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각 노드들이 독립적이며 임피던스들이 모두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다면 회로를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한 노드가 다른 노드의 전압 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두 노드 사이에 임피던스가 서로 반영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두 노드 사이에 전압이득 AV와 전류이득 AI가 있어 V2 및 I2가 V1과 I1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될 때 1번 노드의 임피던스가 2번 노드에 반영되어 나타나는데
2번 노드에서의 임피던스를 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1번 노드의 전압과 전류 관계식으로 정리될 수 있어서 Z1이 전압이득으로 곱하여지고 전류이득으로 나뉘어져서 2번 노드에 반영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임피던스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 수동소자로는 트랜스포머의 한쪽 단자에 연결된 임피던스가 반대쪽으로 권선수 비율에 따라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능동소자로는 캐스코드 회로에서 캐스코드 트랜지스터의 소스에 연결된 저항이 드레인 쪽으로 GM-RDS 배되어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 리플렉션은 한쪽 노드에서 그라운드로 연결된 임피던스가 다른 노드로 반영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두 노드 사이에 연결된 임피던스 영향을 설명하는 것을 밀러 이펙트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두 노드 사이에 전압 이득 AV가 주어진 상태에서 두 노드 사이에 임피던스 ZC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각 노드에 인가되어 전류가 ZC를 통하여 흐르고 전압 이득을 발생시키는 회로 부분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증폭기의 입력 단자에서 바라다 본 등가 저항을 구하여 보면 ZC가 전압 이득 AV로 나뉘어져 나타나게 되고, 출력 단자에서 바라다 본 임피던스는 전압 이득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ZC가 그대로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소신호 모델링된 증폭기의 입력과 출력 노드 사이에 CGD가 연결되어 있으면, 입력 노드에서 바라다보는 임피던스는 CGD의 임피던스 SCGD분의 1이 전압이득으로 나뉘어져서 나타나는데, 이는 캐패시턴스가 전압이득만큼 커져 보이는 것과 등가입니다. 따라서 게이트 노드에서의 등가 캐패시턴스는 CGD가 전압이득만큼 커진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와 같이 밀러 이펙트에 의하여 캐패시턴스가 커져 보이는 것은 회로의 동작 속도를 제약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CGD가 CGS의 10분의 1 정도로 작더라도 소신호 회로에서 무시하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밀러 이펙트는 작은 캐패시터로도 큰 값의 캐패시턴스를 구현하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임피던스 리플렉션과 밀러 이펙트를 이용하여 캐스코드 인버터의 주파수 응답을 구하여 보겠습니다.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 동작점을 구한 후 고정된 전압이 인가되고 있는 이 세 노드는 소신호에서 그라운드가 되므로 이 회로에는 4개의 노드가 있고, 소신호 해석을 하면 4차 방정식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먼저 각 노드의 등가 저항을 구하여 보면 1번 노드에는 RI만이 있으며, 2번 노드에서 아래쪽을 바라다본 RDS는 3번 노드로 GM-RDS에 되어 반영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캐스코드 트랜지스터 M2가 소스로부터 드레인 쪽으로 전압이득 GM-RDS, 전류이득은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출력 노드에서 위쪽을 바라다본 저항이 GM-RDS, RDS가 되어 4번 노드에서의 등가 저항은 인버터의 출력 저항 2분의 GM-RDS, RDS가 됩니다. 한편 M2 드레인에서 소스 쪽으로의 전류이득이 1이며 전압이득이 GM-RDS 분의 1에 해당하므로 4번 노드에서 위쪽을 바라다본 저항 GM-RDS, RDS가 전압이득과 곱하여져서 RDS로 반영되어 M2 소스 쪽을 바라다본 저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2번 노드에서의 등가 저항은 2분의 RDS가 되며 3번 노드도 이와 같습니다. 한편 1번 노드와 2번 노드 사이에도 증폭기로 동작하며 인버터의 전압이득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드라이버로 동작하는 M1의 GM과 2번 노드에서의 등가 저항의 곱으로 GM 곱하기 2분의 RDS가 됩니다. 각 노드에서의 등가 저항과 노드 간의 이득을 모두 구하였으므로 기생 캐패시턴스를 고려하여 보면 각 트랜지스터들의 게이트 드레인, 게이트 소스 사이의 CGD, CGS가 존재하고 최상단의 커런트 미러를 형성하는 두 트랜지스터의 게이트가 소신호 그라운드이므로 이 두 캐패시터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번 노드의 등가 캐패시턴스를 구하여 보면 그라운드로 연결된 CGS와 2번 노드로 연결된 CGD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데, CGD는 밀러 효과에 의하여 2번 노드까지의 전압 이득만큼 커져서 보이게 됩니다.
2번과 3번 노드에 연결된 CGS와 CGD를 살펴보면 모두 각각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캐패시턴스의 합이 각 노드에서의 등가 캐패시턴스가 됩니다. 4번 노드에는 두 개의 CGD가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노드가 출력 노드이기 때문에 다음 회로의 입력과 연결선 등에 의한 부하 캐패시턴스 CL이 존재하게 됩니다. 각 노드에서의 등가 저항과 등가 캐패시턴스를 구하였으므로 이들의 곱으로 각 노드에서 형성되는 폴의 근사치를 구하여 보면 CGS가 CGD의 10배 정도이지만 GMRDS가 수십의 값을 갖는 것을 고려하여 입력 저항 RI가 RDS 정도 값을 갖는다면 1번 노드에서의 폴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고 2번, 3번 노드에서는 RDS와 CGS 곱의 역수로 4번 노드에서는 부하 캐패시턴스가 다른 기생 캐패시턴스보다 월등히 커서 출력 저항 RO와 부하 캐패시턴스 CL의 곱의 역수로 구하여지게 되는데 부하 캐패시턴스, 출력 저항이 모두 매우 큰 값이어서 출력 노드에서 가장 낮은 주파수의 폴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RI가 충분히 작지 않으면 CGD가 커져 보이는 밀러 효과에 의하여 입력 노드에서 비교적 낮은 주파수의 두 번째 폴을 형성하게 되어 회로의 사용 가능 주파수 범위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소스 팔로우의 동작점 VIQ를 중심으로 소신호 VI가 인가되었을 때 소신호 등가 회로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 페레스틱 캐패시턴스 CGS와 CGD 및 부하 캐패시턴스 CL을 추가하여 AC 해석을 위한 등가 회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 노드와 출력 노드에 KCL을 각각 적용하여 전류식을 세우고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소스 팔로워가 전압 이득이 가능한 1에 가깝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GS를 GM보다 작게 설계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식에서 GDS 및 GS를 생략할 수 있으며 VG와 VO 관계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소스 팔로워 자체가 갖는 도미넌트 폴을 근사적으로 구하기 위하여 부하 캐패시턴스가 비교적 작고 주파수가 낮다고 가정하면 출력 전압이 게이트 전압과 거의 같은 값을 갖습니다. 이를 위식에 대입하여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전달 함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는데 RICGD분의 1에 해당하는 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신호 해석을 하지 않고 1번, 2번 노드로 표시된 각 노드 폴을 빠른 어림산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번 노드 등가 저항은 RI이며 등가 캐패시턴스를 구하여 보면 그라운드로 연결된 CGD와 2번 노드까지 연결된 CGS가 반영된 캐패시턴스가 병렬 연결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1번 노드로부터 2번 노드로의 전압 이득이 대략 1이므로 CGS가 상쇄되어 나타나지 않아 결국 CGD만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1번 노드에서 형성되는 폴은 대략 RICGD분의 1로 구하여집니다. 2번 노드에서의 등가 저항은 RS와 트랜지스터의 소스 쪽을 바라다본 등가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각 컨덕턴스의 하부 역수로 구하여지지만 GS가 GM보다 작게 설계하여야 하기 때문에 출력 노드의 등가 저항은 대략 GM분의 1이 됩니다. 출력 노드에서의 등가 캐패시턴스는 CGS와 CL이 병렬 연결된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CL이 CGS보다 크므로 2번 노드에서 형성되는 폴은 대략 CL분의 GM으로 구하여집니다. 일반적으로 CL이 CGD보다 크고 GM을 가능한 크게 설계하였기 때문에 1번 노드에서의 폴이 낮은 주파수에 형성되는 도미넌트 폴이지만 CGS가 밀러 효과에 의하여 상쇄되어 CGD만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주파수까지 동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인 커런트 미러는 OPMP의 일부로 사용되어 다음과 같이 전류를 복사하여 출력 노드에 인가하고 출력 전압을 얻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미러만을 고려하기 위하여 미러의 입력과 출력 노드가 이상적인 전류원 IB에 의하여 바이어스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이상적인 전류원은 등가 저항이 무한대이므로 소신호 등가 회로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커런트 미러의 저주파 소신호 등가 회로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 커패시턴스를 반영하여 AC 소신호 등가 회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된 게이트 노드와 출력 노드에서 각각 KCL을 적용하여 연립 방정식을 세우고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호부터 입력 전류와 출력 전압의 비율, 트랜스 컨덕턴스 전달 함수를 구하면 분모는 S에 관한 2차식으로 분자는 S에 관한 1차식으로 구하여집니다. 두 개의 폴 중 P1이 P2보다 충분히 크다고 가정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두 개의 폴을 다음과 같이 어림산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왼쪽 예제와 마찬가지로 소신호 해석을 하지 않고 각 노드에서 폴이 형성된다는 가정하에 빠른 어림산으로 구하여 보면 1번 노드의 등가 저항은 다이오드 연결된 트랜지스터에 의하여 GM분의 1로 구하여지며 2번 노드에서의 등가 저항은 출력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저항 RDS로 구하여집니다. 1번 노드에서의 등가 캐패시턴스는 두 개의 CGS와 밀러 이펙트로 반영된 CGD가 있습니다. 이를 대략 2CGS로 어림산하면 1번 노드의 폴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2번 노드에서의 캐패시턴스는 CGD와 부하 캐패시턴스 병렬 연결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부하 캐패시턴스가 더 크므로 출력 노드에서의 폴은 출력 저항과 부하 캐패시턴스 고부 역수로 구하여집니다. 이와 같이 구한 두 개의 폴을 비교하여 보면 GM이 GDS보다 크고 CL이 CGD보다 크므로 출력 노드에서 도미넌트 폴이 형성되어 증폭기의 동작 속도를 제약하는 주 요소가 됩니다. 한편 커런트 미러의 공통 게이트 노드에서의 폴은 GM분의 1과 CGS에 의하여 형성되는데 GM은 트랜지스터 크기에 따라 스퀘어루트로 증가하지만 CGS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므로 큰 트랜지스터를 사용할수록 낮은 주파수에서 폴이 형성되어 전류 복사 회로의 동작 속도를 제약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작은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